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은 분들은 미래 대비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는 국가에게 국민 취급도 못 받을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미래 대비 잘하고 있습니까?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나요? 저축 잘하고 있습니까? 돈 낭비 안 하고 살고 있나요? 제 방송 그래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안 보는 분들 엄청 많이 있죠. 보는 사람보다. 그 안 보는 분들 중에서 미래 대비를 제로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젊은 세대분들의 어떤 저축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처참합니다. 제가 왜 처참하다 말 썼냐 하면 저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대출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경제활동 안 하고 있다 그런 모르겠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출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 일을 하면 소득이 나오는 거고, 소득이 나오면 벌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크게 요약하자면 사치, 도박, 현질, 비투 이런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정석대로 안 살고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행.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날먹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성의 생각이죠. 아니, 인생이 날먹이 가능했으면 뭐하러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직장 다닙니까? 그거 쉬운 거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행을 바라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잘된 사람 있나요? 잠깐은 잘된 사람 있겠지. 근데 롱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직장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인생 낭비 여기고, 뭐하러 힘들게 사냐, 투자 같은 거 잘하면 큰 돈 버는데 해가지고 이 쉽게 때려치우고 전업투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잘되면 모르겠지만 잘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날린 사람은 기천에 깔려있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 유행.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습니다. 옛말 중에 급할수록 정석으로 가라. 여러분 혹시 버스 탄 적 있죠? 버스, 시내버스. 내가 원래 타려는 버스가 있어. 그 버스가 안 와가지고 좀 더 빨리 가지 싶어가지고 쓰는 게 뭐예요? 이제 다른 버스 타가지고 중간에 내린 다음에 환승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늦게 도착하는 거야. 왜냐, 조금만 기다리니까 원래 내가 타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살면서 많이 있죠. 버스 타시는 분들. 유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당장은 뭔가 빨리 치고 나는 것 같아도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롱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투자로 20년 30년 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도박으로 재미봤다고 하지만 도박으로 20년 30년 돈 벌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20년 30년 다닐 수 있잖아. 물론 직장 다니기 힘들고 짜증나고 다니기 싫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점점 가면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퇴사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돈 없어봐, 돈 없고 이제 취업 안 돼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나왔을까, 이런 사람들 늘게 됩니다. 지금 뭐만 하면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만둬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희망이 보이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 되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공무원 같은 거 의원 면직자 많다고 하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의원 면직 브이로그 많잖아요. 공무원 그만두면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두신 분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5년 미만입니다. 물론 뭐 10년, 8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공직 생활한 지 3년도 안 됐어요. 공직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가 어립니다. 세상 물정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공무원 자격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공무원 너무 다르고 일이 좀 많이 힘들어서 여기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근데 보통 나와서 뭐 하냐, 뭐 카페나 아니면 공방하거나 뭐 사업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시기도 안 좋고 그분들이 공직생활 했는데 공직생활은 이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공직생활하는 거 써먹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아먹더라고. 그래서 뭐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정말 진짜 못 견디겠다 이게 아니면 참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 괜히 뭐 여기 살짝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 버리면 진짜 계속 놀아야 돼요. 앞으로 시기가 더 안 좋아져. 사람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직장인으로 많이 낮출 겁니다. 정말 많이 낮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뭔가 나아지는 것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장기 백수는 굉장히 늘 겁니다. 단순히 몇 달 노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이 기본이고 뭐 3년까지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많이 놀수록 재취업이 힘들고 미래 대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남도 어디 다니네, 연봉 얼마 버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잘 다니시고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슬픈 건 곧 1차 은퇴를 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 자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계속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라든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자하거나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어렵죠. 요즘 보면 이 댓글 적은 거 보면 약간 문맥이 많이 안 맞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것도 첫 문장 이상한 게 40대가 싶은 것 곧 2차 은퇴를 해야 할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옵니다 하니까 뭐가 이상하네요. 그냥 이게 댓글이 무서운 게 사람들이 그냥 손과 안들을 적거든. 적고 나서 엔터를 쳐버려요. 확인을 안 해. 그렇죠. 뭐 40대가 슬픈 건 그런 거지. 만약 사기업 다니면 회사에 계속 남아있고 싶지만 남아있지 못할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졸자의 경우. 대졸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은 이 나이 40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보통 40주부터 회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 짐 싸들고 나가야 되냐, 이게 결정해야 하는 나이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데 가보면 보통 40을 기점으로 살아남냐 못 버티냐 결정되거든요. 대기업일수록 실적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적. 보통 40대에 들어가면 이제 짬과장 아니면 차장 됩니다. 보통 관리직 되면 회사의 실적이 압박을 받아요. 보통 이제 부서장 회의 같은 거 하면 많이 깨지죠. 각 파트별로 이제 보통 과장, 차장을 파트장이라 부르죠. 대기업인은. 근데 파트장 이제 다니면서부터 성과에 대한 압박, 진급에 대한 압박, 아니면 이제 퇴사에 대한 압박을 받죠. 이게. 물론 버틸 분도 버틸 겁니다. 어떻게든. 근데
회사에서 그냥 무작정 버티게 하지 않죠. 실적이 안 나오고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못 버티게 어디 한직을 보내버리죠. 아니면 현장직 보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40대 접어들어서 본의 아니게 회사에 나오는 분도 있죠. 나와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그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들 할 거 없다고 하는데 할 거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떤 기업에서 과장 차장까지 달았는데 이제 와서 남 밑에서 일하라고? 아마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분은 다행입니다. 이분들 그래도 뭐 희망퇴직 나오면 돈 좀 받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점점 지가 받아야 돼. 이제 프랜차이즈 해도 뭐 잘 된다 이런 말 못 드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이제 안 가. 프랜차이즈 더 비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먹는다. 이제 충성고객도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같은 빵집이라도 프랜차이즈가 더 비싸지 않나? 같은 치킨집이라도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비싸지 않나요? 근데 예전 같은 비싸도 먹었단 말이야. 맛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 싼 걸 알아봅니다. 기왕이면 더 싼 거. 기왕이 더 싼 거 하다 보니까 뭐 대형마트 치킨 찾거나 아니면 이제 에어프라이기 치킨 찾는 거예요. 근데 고깃집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식당 고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고기 사와가지고 구워 먹는 거죠. 저도 오늘 구워 먹었거든요. 삼겹살 한 그릇 먹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한 근을 고기 전문점에서 먹었으면 돈 꽤나 나왔겠죠. 한 6장 나왔을 겁니다. 6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뭐 고기 먹고 싶어도 식당 가서 먹는다는 하는 일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치킨을 먹어도 프랜차이즈 치킨만 먹는 경우도 많이 없을 겁니다. 미식가가 아닌 이상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40대 뭐 직장가에 나오시더라도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 뭐 빵집 이런 거는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오시더라도 특별한 기술 배우거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좀 단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